자, 연력학 제1법칙부터 해가지고 다시 내용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기체에 관한 법칙들이 있었지? 기억나니? 안 나네,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기체 법칙까지 같이 한번 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마 가리고 있으면 너 어떻게 필기할 거야? 필기 어떻게 할 거야? 자, 68페이지 갑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였다?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였어? 에너지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지? 자, 그걸 이제 앞에서 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 과학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에너지가 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일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으면서 그 총량은 불변할 것이다. 이런 게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기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 그러면 기체라고 하는 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압력에 대해서? 오케이. 압력에 대한 일. 이게 팽창하는 일이지, 팽창.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힘은 얼마나 줘야 하며 그 다음에 변화가 어떤 게 생기는가. 압력이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면 압력은 어떤 거였어? 어떤 누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였어. 그래서 누르는 힘은 단위가 뉴턴이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뭐야?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가 압력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이런 거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야. 파스칼 1파스칼이 1 뉴턴 퍼 제곱미터야. 거기서 많이 들어봤을걸? 예전에 지구과학 중학교 때 막 996 헥토파스칼. 저 봐 반응 오잖아. 1000 헥토파스칼, 996 헥토파스칼, 1004 헥토파스칼, 1008 헥토파스칼. 니네 대기하면서 했어 그때. 날씨 뭐 이런 거 하면서 양쯔강 기단, 시베리아 기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라고 했잖아. 중학교 때. 그 새끼 단위가 이거라고. 진짜. 자, 그냥 기체는 그러니까 압력에 대한 일을 하는 건데 그 압력이 누르는 힘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힘에 다가 뭐? 이동한 거리의 곱 이렇게 나타내겠지. 한 일은 힘에다가 이동 거리 곱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어떤 기체가 이렇게 피스톤에 들어있는데 여기가 이제 막혀 있어. 한쪽이 막혀 있고 이쪽이 피스톤으로 되어 있는 뭐 얇은 관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요게 피스톤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기체가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 피스톤을 밀어내겠지. 밀어내가지고 피스톤이 여기 끝자락까지 이렇게 왔다고 해봐봐. 이렇게 피스톤이. 그림은 개떡같지만 그냥 봐. 이렇게 됐어. 그럼 얼마만큼 밀려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난 거지, 그치? 이 길이를 뭐 x라고 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기체는 얼마만큼 힘을 줘서 x만큼 밀어냈다. 그러면은 자, 얼마만큼 대체 힘을 줘야 되겠어? 적어도 최소한 바깥에서 미는 힘과 똑같은 힘을 줘야 얘가 밀어낼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바깥에서 누르는 힘을 뭐라 그래? 공기가 있으니까 대기압, 기압이 되라 그래. 기압, 대기압.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의 힘으로 눌러? F라는 힘으로 요 피스톤의 면적만큼 누르지. 맞아? F라는 힘으로 피스톤 면적만큼 누르지, 그치? 그러면은 기체가 팽창하는 일, 기체가 한 일의 양은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힘 F에 대해서 X만큼 밀었다.
맞아? 근데 요 힘 F는 다시 쓰면은 압력 곱하기 피스톤 면적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와? 압력 곱하기 피스톤의 면적 곱하기 밀려난 거리 이렇게 되지. 근데 이 피스톤의 면적 곱하기 밀려난 거리가 뭐야? 부피가 되는 거지. 피스톤의 면적 곱하기 밀려난 거리 요 원통의 부피. 그만큼 더 부피가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체가 한 일은 뭐다?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와, 씨, 어떻게 이렇게 썩은 동태 눈깔 한 4개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 같지? 어? 눈깔이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야, 개념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왜 이때만큼 이렇게 눈깔을 그렇게 썩은 눈을 뜨고 있어? 예쁘게 떠야지. 눈 좀 예쁘게 떠봐. 예쁘게 좀 떠봐. 넌 예쁘게 뜨지 마. 징그럽다.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치? 그러면 네 생각해봐라. 기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기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그 기체가 갖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고. 이것들아. 기체가 갖는 에너지라고. 그러면 이 기체가 갖는 에너지 정의는 뭐냐? 기체 분자가 있으면 그 기체 분자의 총 에너지 양이야. 역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이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한다고. 역학적 에너지를. 그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얼마로 해버리고 계산을 하자. 0이라고 하자. 왜? 분자가 어떤 분자이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질 거야. 왜 달라질까? 우리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있었잖아. 중력이라는 끌어당기는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있었잖아. 근데 그 끌어당기는 힘은 정해져 있었지. 뭐 mg 이렇게. 근데 얘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 분자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 이것도 이미 배웠어. 못 배운 척 하지 마. 배웠잖아. 어떻게 다른데? 다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응? 배웠다며. 다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아니, 기체 분자마다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에헤이, 이 사람들 봐라.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다르잖아, 이것들아. 안 배웠어? 안 배웠다고? 저번에 배운 게 아니라 통합과학 때도 배우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요. 초등학교 때 맨날 이러면서 얘는 이렇게 높은 데서 끌네? 얘는 이렇게 낮은 데서 끌네? 뭐 이렇게 하잖아. 도리도리야? 너 스스로한테 도리도리 하는 거야, 지금. 분자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이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분자 간의 반발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거야. 이런 애들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기체 분자가 아니다. 뭐다? 이상적인 기체다. 이상기체라 그래, 이상기체.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특히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곧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꼴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총합입니다. 총합. 그러면은 네 생각해봐라. 분자의 수가 적은 데가 있고 분자의 수가 많은 데가 있어. 근데 이쪽은 에너지 총합이 2야, 2. 여기는 총합이 똑같이 2야. 그치? 총합은 똑같지? 총합은 똑같으니까 내부 에너지량은 어떨까? 똑같겠지? 근데 분자 한 개당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왼쪽이 훨씬 더 크겠지? 그러면은 분자 한 개당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요 녀석이 자체적으로 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지, 그치? 평균적인 분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왼쪽이 더 높겠지? 평균 에너지도 왼쪽이 높을 거야. 이 평균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우리는 못해. 우리는 뭐니까? 초짜니까. 그렇지만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통계를 하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 절대 온도에 비례해. 절대 온도. 켈빈 단위를 쓰는 절대 온도. 그래서 봐봐.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으로 분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분자 수가 많은데 온도도 어떠면 높으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전체 합산량이 커지겠지. 맞아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평균 에너지가 높다?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 그럼 총합도 크겠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총합이 크다? 내부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상기체는 상호작용이 없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그런 상태를 얘기해.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연력학 제1법칙이랑 적용을 시키면 자,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 100% 다 일하는 데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총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언제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느냐? 요거 한번 생각해 봐봐. 언제 요 내부 에너지가 변할까? 온도가 높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무엇을 주는 거야? 열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그래서 기체에 대해서 열 에너지를 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반대로 기체에 열을 빼앗으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지. 기체가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기체한테 일을 내가 해줬어. 기체가 일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기체한테 내가 에너지를 줬잖아. 일을 해줬잖아. 그래서 그거를 연력학 제1법칙으로서 식을 나타내면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있지. 내부 에너지를 E라고 쓰거나 U라고 쓰는데 그냥 U라고 써보자고. 그러면 델타 U는 뭐야? 내부 에너지가 변화한 양을 얘기하는 거지. 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기체한테 뭘 해주면? 열을 주면 증가하지. 열을 주면 증가한다. 이거는 가해준 열량이 되는 거야. 됐죠 이거? 기체가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기체가 일을 하면 줄어든다고. 이거는 기체가 한 일. 자, 여기서의 요게 더해지는 거고 요게 빼지는 거는 절대 부호 바꾸지 마. 절대 부호 바꾸지 마. 뭐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요거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이제. 자, 무슨 말이냐? 기체에 열을 가하는 경우
Q가 양수인 거야. 그래서 양수를 더해주니까 늘어나는 거야. 기체에 열을 빼앗으면 그러면 Q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음수를 더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이다. 기체가 일을 한 거야. 그러면 W의 부호는 양수야. 그래서 양수만큼 빼져서 내부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기체에 해준 일. 이건 뭐야? 기체한테다 일을 해줬지. 그거는 W의 부호가 음수야. 음수를 빼주니까 더해지는 거야. 요 관계 잘 알아도. 요 관계 잘 알아도. 요거를 뭐라고 부르면 돼? 에너지 보존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에 대해서? 기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까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잖아. 뭐 소리도 있고 빛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째놓고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연력학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열과 역학의 법칙이라는 거야. 알겠니? 자, 거기 있는 뭐 스털링 엔진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연력학 과정이라는 게 있어. 연력학 과정. 그래서 이 연력학 과정을 보는데 이 연력학 과정을 보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었지. 이게 뭐였어? 기억하니? 보일 법칙 뭐야? 다 앞에 봐. 책 보지 마. 다 책 보고 지금 막 대답할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책 보지 마. 보일 법칙이 뭐야? 보일 법칙이 뭐야? 보일 법칙이 뭐야? 온도가 같을 때 압력 부피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샤를 법칙은 뭐야? 압력이 일정할 때. 그 다음 기억이 안 나, 그치? 복습을 안 한 거야, 이거. 일정한 온도에서 이게 뭐야? 등, 온, 뭐하고 압력하고 부피하고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 거야. 그렸을 때 어떻게 됐어? 여기가 부피면 여기가 압력. 어떻게 그려지지? 반비례 그래프지 뭐.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온도가 어떤 지점들? 같은 지점들. 그래서 이 선을 뭐라 그랬어? 등온선. 여기다 각각의 이제 몇몇 가지 수치를 적어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부피가 V야. 여기가 압력이 P야. 요 지점이야. 근데 여기에 딱 왔어. 여기에 왔더니 여기는 부피가 3V야. 그럼 여기 압력은 어떻게 돼? 3분의 1 P가 되는 거지. 의식도 있잖아. 왜 이래 이 사람들.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요게 보일 법칙을 나타낸 거야. 등온선이고. 샤를 법칙은 샤를 법칙은 뭐야? 일정한 압력에서 무엇이 일정한 압력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 등, 앞 여기에서 그냥 온도였어? 절대 온도하고 부피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V는 KT야. 여기서 T는 뭐? 절대 온도.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는 어떤 걸 써야 돼?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가 아니라 온도하고 부피 그래프. 그럼 여기가 절대 온도로 0K야, 0K.
그 다음에 여긴 절대 온도로 뭐 예를 들어서 273K야. 그럼 여긴 절대 온도로 546K야. 273K에서 부피가 V였던 어떤 애가 있어. 그러면 546K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2V가 돼야 돼.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서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의 그래프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치? 근데 사실은 이상기체면 이렇게 되는 거였고 실제 기체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온도 내려가다 보면 뭐가 돼버려? 액체나 고체가 돼버리잖아. 인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원래는 사라져 있어. 이상기체에 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2배 되면 부피가 2배 되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기 전에 이 두 식을 그냥 통합해버리자. P 곱하기 V는 일정한 건데 V는 KT야. P 곱하기 V는 일정한데 V는 KT야. 집어넣어봐. P 하고 뭐하고 T하고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P, V, T 요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써버려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나올 거야. T 분의 PV는 일정하다. 맞아? P하고 V는 어떻다? 일정하다. 어떻게 된다? 그치? 요거는? 저거랑 좀 다른데? 반비례한다? 이게 반비례야? 비례지. 그 저기서 왜 저렇게 나왔어? 응? 이거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얘는 이걸 집어넣어버린 거고 얘는 두 식을 그냥 한 대 합쳐버린 거잖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 그래.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그래프에다 한번 나타내 보자고. 부피가 V야. 여기 온도를 내가 T라고 했어. 이 상태에서 압력은 일정하게 해놓고 압력은 일정하게 해놓고 온도만 2배로 올렸어. 그럼 어디로 가? 2V로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얼마야? 2T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2T인 상태에서 일정 온도에서의 등온선을 그려보면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등온선을 봤을 때 P하고 V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등온선이 온도가 더 어떻다? 높다. 요걸 봐야 된다고. 위에 있는 등온선이 온도가 높다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연력학 과정 4가지를 다 정리해 볼 거야. 첫 번째, 지금 변수가 뭐가 있어? P, T, V 일단 이렇게 3개 있지. 그치? 근데 그 P, T, V에 대해서 기체가 열 에너지를 받으면 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 열 에너지를 빼앗기면은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연력학 과정은 총 4가지가 있어. 자, 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 정리 진짜 잘해야 돼. 압력, 부피, 온도, 그리고 열. 요 4가지에 대한 연력학 과정이 다 있어.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책에 있는 거.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이라는 거는 등압인 상태에서 기체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등압 과정이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에 대해서 압력 그리고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봐봐. 네 생각해봐.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에서 그림을 내가 그려놨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왜? 등온선을 그렸을 때 그게 좀 더 높아지거나 내려가면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처음에 부피가 V인 지점에서 압력이 P였어. 여기야. 그럼 이 지점을 지나는 등온선이 있겠지. 그럼 등온선 하나 그려놔. 등온선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내가 온도 T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등압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압력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뭐 하는 거야? 부피가 줄어드는 거지. 부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압축당하는 거잖아. 압축당하는 거는 기체가 팽창하는 일을 한 거야? 아니면 반대로 일을 받은 거야? 일을 받은 거야, 얘는. 요거는 일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일을 한 거지. 부피가 커졌으니까. 그지? 요걸 EV라고 해볼게. 요거는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W의 부호가 음수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W의 부호가 양수다. 이런 거 찾아낼 수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이 지점을 지나는 등온선 생각해봐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나오지. 요걸 뭐라고 할 수 있어? T2라고 할 수 있지. T2가 T1보다 어떻다? 높다. 자, 이때 연력학 과정식, 에너지 보존식을 써봐봐.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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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력학 과정식을 쓰라 그랬지? 델타, 에너지 보존식을 쓰라 그랬지? 델타, U는 Q 마이너스 W인데 그 W는 어떻게 썼었어 아까? 이렇게 썼잖아. 야, 심지어 이거 지난 주에 한 번 한 건데 왜 복습을 하나도 안 했냐? 어? 이거 양아치들 아니야 이거. 복습 안 했어? 안 했네. 안 했네. 그지? 일주일 막 물리는 놀다 왔네. 그지? 이거야. 부피 커졌어요. 요거 양수예요. 그럼 요거 음수예요. 근데 에너지 어떻게 됐어? 온도 높아졌어요. 온도 높아졌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니네 생각해 봐봐. 얘 양수야. 얘는 음수야.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지. 이게 양수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열을 받았다. 그럼 이걸 정리하잖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가해준 열이 있으면 그 가해준 열의 일부는 어디에 쓰이고? 기체가 팽창하는 데 쓰이고. 맞아?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어디에 쓰인다? 일부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에 쓰인다. 이게 이거란 얘기고 이거는 이거란 얘기지. 맞아? 가해준 열의 일부는 기체 팽창에 쓰이고 나머지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죠? 자, 그래서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져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커져서 외부에다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을 한 양은 얼마가 될까요? 일을 할 양은 이게 되겠지? 그치? 근데 그걸 왼쪽에 그대로 와가지고 봐봐. 처음에 여기 압력이었고 나중에 여기 압력이었고 처음에 부피가 여기였고 나중에 부피가 요만큼이어서 부피 변화가 요만큼이야. 부피 변화가 요만큼. 압력에다 부피 변화 곱하면 뭐가 나와?
저거? 이 PV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넓이가 나오지. 요게 뭐라는 거야? 해준 일의 양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봐봐. 반대로 얘가 압축당했어. 압축당하면 일로 오지. 그치? 그럼 부피 변화가 음수가 되지, 요렇게. 그러면은 부피 변화에다가 압력 곱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받은 일의 양이 되는 거야.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타나는 밑넓이는 일의 양이고, 팽창하는 쪽이면 뭐 한 거? 팽창하는 일. 압축당하는 쪽이면 뭐? 받은 일. 이렇게 된다고. 두 개를 나누면.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은 최적, 부피가 일정한 거야, 부피가. 델타 V가 0인 거야, 델타 V가. 그러면 뭐가 0이지? 뭐가 0이지? 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듣고 있는 거야? 아, 듣고 있으면 졸라 잘하겠다, 그치? 그치? 듣고만 있으면 졸라 잘하겠다, 그치? 그치? 야, 듣고만 있으면은 그 인강 좀비랑 뭐가 다르냐? 인강만 졸라게 보고 막 이런 그거랑 뭐가 다르냐 그게? 자, 등적 과정이야? 뭐가 같다고? 그럼 연력과 과정식 써봐봐. 델타 U는 뭐야? Q. 끝. 뭘 마이너스 뭐 있어? 이게 왜 있어? 이게 왜 있어? 이게 0인데 이게. 그지? 자, 똑같이 압력 부피식 그래프 그려봐봐. 부피, 압력. 자, 부피가 처음엔 V였어. 압력이 P였어. 그러면은 이 지점에 있던 어떤 애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등적이니까 이게 좌우로 못 움직이지. 좌우로 못 움직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또는 아래로 가야 돼. 그러면은 봐봐. 여기를 지나는 등원선은 뭔데? T1인데.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찍혔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T2가 되는 거야. 만약에 내려와서 여기 찍혔어. 여기에 찍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T3가 되는 거지. 자, 온도 체크. T2, T1, T3. 그러면은 등적 과정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온도가 올라간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양수다. 뭐했다? 열 흡수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러면 얘는 0보다 작다. 열을 빼앗겼다. 열을 방출했다. 이런 과정이 되는 거지. 해준 일에 대한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여기는 0이잖아. 그치?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쉽게 끝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온 과정. 뭘 아이고야. 뭐 나이가 얼마나 먹었다고 뭐 벌써 아이고 곡소리를 하고 있어. 등온 과정. 등온이니까 뭐야? 온도가 일정. 야, 온도 일정. 결론. 예? 종합해라. 그러면 변화가 없다. 델타 U가 0이다. 뭔가 하나씩 빠진다니까? 여긴 뭐가 빠졌어? W가 빠졌지? 여긴 뭐가 빠졌어? 델타 U가 빠졌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0은 Q-W.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은 Q는 W 이거지. 그럼 봐봐봐. 요 새끼 양수면 요 새끼도 양수지. 그럼 뭐야? 열을 흡수하면 흡수한 만큼 일한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지. 그럼 뭐야? 열을 빼앗기면 빼앗긴 만큼 압축하는 일을 당한다. 일을 당한다. 그렇게 되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압력 부피 그래프 그려봐봐. 니네 이 압력 부피 그래프 계속 그리면서 자꾸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잘 봐야 돼.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V였어. 여기가 2V가 됐어.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P였어. 여기가 2P였어.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야, 온도 일정한 거는 보일 법칙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래프 그리면 되지. T 일정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자, 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여기 왔어. 그러면 이건 뭐 한 거야? 팽창한 거지. 부피가 얼마나 변했어? 요만큼 변했지. 부피가 요만큼 변하는 팽창하는 일을 했다. 그럼 그 일의 양은요? 일의 양이 뭐예요? 이거지. 이거지 뭐. 응? 이거잖아. 요게 뭐야? 기체가 팽창하는 일의 양. 이자 흡수한 에너지 양. 됐어? 반대로 갔어. 그럼 뭐야? 이번에 압축했지? 압축당해서 그럼 요것도 어쨌든 뭐야? 일의 양이 나오는 거지, 그지? 일의 양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어떤 일? 기체가 받은 일의 양. 받은 일의 양이면서 뭐 한 거? 빼앗긴 열 에너지 양. 이렇게 나오지. 이게 세 번째 등원 과정이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열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런 건 없으니까 열 에너지가 차단되었다. 열 에너지가 차단되었다. 뭐? 델타 U는 이거야. 이게 0이야. 단열 에너지 교환이 없다고. 열 흡수 못하고 열 방출도 못한다고. 델타 U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얘가 양수야. 그럼 얘 뭐야? 음수야. 해석해봐. 내부 에너지 줄어든다. 내부 에너지 줄어든다?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얘가 만약에 반대로 음수야.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일을 받는 거지. 일을 받았어? 그럼 요거 부호는 뭐야? 일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된 거다? 높아진 거다. 똑같이 압력 부피 그래프 그려. 여기 압력이 P야. 여기 압력이 부피가 V야. 뭐 여기 한 지점이 있어. 근데 등원선 하나 그려볼까? 등원선 대충 하나 그려봐. 이렇게 되겠지? 자, 등원선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Q가 0이야. 그러면 얘는 대체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 봐봐봐.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일을 한다라는 건 부피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부피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는 건 등원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 걸로 바뀌는 거지. 근데 이 새끼는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내려간단 말이야. 이해돼? 여기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간다고. 그럼 이 지점에 오겠지. 그럼 이 지점을 지나는 등원선이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온도가 T1이야. 온도가 T2야. 누가 높아? T2. 그럼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될까? 여기를 부피를 V'이라고 하면. 그래. 요 이상한 그래프의 넓이가 됩니다. 쟤랑 다르지. 쟤는 하나의 등원선과 만드는 밑면의 넓이지. 근데 얘는 두 등원선을 교차하는 하나의 선과 이루는 넓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런 걸 니네한테 구하라고 하겠니? 넓이 알려주겠지. 그지? 넓이 알려주겠지. 넓이 알려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반대로 요 핑크색 경우 한번 생각해봐봐. 요건 뭐 하는 거야? 일을 받는 거지. 일을 받으면 부피 어떻게 된다고? 감소해. 근데 부피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그럼 뭐야? 부피가 작아지면서 온도는 올라가야 되니까 등원선 위에 거로 올라가겠지. 그냥 이거 거꾸로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단열 과정하고 등원 과정, 등압 과정, 등적 과정에 대해서 각각 너네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팽창할 때 하고 압축할 때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그런 것들 다 체크해놔.
첫 번째 등압 과정. 식은요 그냥 그대로 써집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나는데 나처럼 뭐 델타 U는 뭐 Q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써도 돼. 여기 있잖아. 이렇게 팽창할 때 뭐 한다? 흡수한 열이 흡수되면 그 중에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 그리고 일부는 외부에 팽창하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축될 때 방출한 열은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지만 외부로부터 받은 일과 합한 값과 같다. 등적 과정 압력이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뭐 해서? 열을 흡수해서. 압력이 내려가는 경우는 열을 빼앗겼다. 방출했다. 그만큼 온도가 내려간다.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온 과정 어떻게 된다?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야? 일한 만큼 열을 받은 거고 즉 다시 얘기하면 열을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거고 열을 빼앗긴 만큼 압축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일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등온과 단열, 등압과 등적 과정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뭐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학적인 일을 하는 장치들을 뭐라 그래? 열기관이라 그래. 열기관. 그 중에서 우리 다시 왼쪽 68로 넘어가 봐. 스털링 엔진이라는 게 대표적인 열기관 중에 하나야. 거기 뭐래요? 연료를 태우지 않는데 그러면서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 차이만 있으면 된대. 부피가 일정한 가열 냉각 과정. 밑줄 쳐봐. 뭐라고 쓰면 돼? 부피가 일정한 가열 냉각 과정. 등적 과정.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팽창 압축 과정. 이건 뭐예요? 등온 과정. 그러면서 외부에다 일을 한다. 그거 그래프 밑에다 그릴 거야. 자, 그래프 그릴 자리 있지? 좀 크게 하나 만들어 보자.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 압력, 부피. 자, 처음에 그냥 특정한 지점 하나 찍어볼게. 특정한 지점 하나 찍었어. 여기 하나 찍었어. 이때 압력을 내가 그냥 P라고 하고 이때 부피를 V라고 했어. 자, 첫 번째 부피가 일정한 가열 과정 내가 가열해 줄 거야. 가열해 줄 거야. 가열해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일정하니까 위로 상승해. 위로 상승해. 그래서 압력이 2P가 됐어. 2P. 이거 무슨 과정? 등, 적 과정.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흰색으로 내가 뭘 그릴 거냐면 요 지점을 지나는 등온선이랑 요 지점을 지나는 등온선 두 개 다 그려볼게. 요거 지나는 거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2P일 때는 여기 절반 V 지점 지나게 이렇게 지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지. 맞아? 그 다음에 요거는 4P가 됐을 때 한 여기 되는 게 그치? 해가지고 쭉 해서 내려오면 되지 그치? 자, 여기다가 몇 개의 점을 더 찍은 다음에 해보자. 여기 2V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쭉 해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 여기 와야 되지 그치? 요 지점을 지나는 등온선은 2P일 때 V면 P일 때 2V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T1이야. 요게 T2고. 누가 더 온도가 높아? T2. 자, 등적 과정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 등온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등온 과정 뭐야? 등온 과정이 뭐예요? 온도가 일정한 선 타고 그대로 가는 거야. 등온 팽창. 자, 어디로? 부피가 2배로. 이거 뭐? 등온 팽창. 그럼 이제 생각해봐. 등온 팽창하는 동안 해준 일의 양과 흡수한 열에너지 양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흡수한 에너지량 얼마지? 흡수한 에너지량 얼마야 여기? 해준 일의 양이 얼마야? 야, 저기 안 보이? 저거 안 보이니? 해준 일의 양? 보이지? 요만큼 넓이가 이제 뭐야? 이게 뭐야? 해준 일의 양. 기체가 한 일의 양이지?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등적으로 다시 가. 여기 등적이야.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내려간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무슨 과정? 등온 압축. 자, 그럼 눈에 봐봐봐. 등온 압축 과정에서 기체가 뭐 해? 그치? 일을 받지. 일을 받지. 그럼 받은 일의 양은 얼마야? 요만큼이 되니? 맞아? 요게 뭐야? 받은 일. 그러면 실제로 기체가 한 알짜 일의 양은 얼마야? 졸라고 이상하게 생긴 요 도형의 넓이. 요게 뭐다? 실제로 기체가 한 일이다. 요만큼이 뭘로 바뀌어 나오는 거야? 역학적인 일로 바뀌어서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뭐야? 등적, 등온, 등적, 등온, 등적, 등온, 등적, 등온, 등적, 등온, 등적, 등온 이렇게 하면서 한 사이클 돌 때마다 요만큼씩 일을 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봐봐봐. 에너지를 어떻게 해? 열 에너지를 받아 아니면 안 받아? 받아. 이때도 열 에너지를 받아. 맞아? 그 다음에 이때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 내보내. 맞아? 그 다음에 이때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 내보내. 그럼 니네 봐봐봐. 열 에너지 요거 받는 양이랑 요거 내보내는 양이랑 어때? 요거 열 에너지 받는 양이랑 요거는 열 에너지 내보내는 거랑 양이 어떠냐고. 등적 과정 살펴봐. 등적 과정 살펴봐. 내부 에너지 변하는 만큼 열 에너지를 내보내거나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에 비례해? 온도에 비례해. 온도에. 온도 차가 이렇게랑 똑같아. 달라. 저기선 이거지. T1에서 T2 갔다가 T2에서 T1 가는 거잖아. 온도 차가 똑같지. 그러면은 이 과정이나 내부 에너지 변화 어때? 똑같지. 그 말은 뭐야? 여기서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내가 Q1이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Q1이라고 흡수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Q3를 방출한다 그러면 이거랑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등원 팽창하는 과정에서도 열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등원 팽창 찾아봐. 등원 팽창에서 열 에너지 흡수해 방출해. 일했어 안 했어? 얘 뭐야 그러면? 흡수해 안 해? 해요. 흡수하는 양 얼마? Q2라고 해봐. 그만큼 요 면적 일을 하는 거지. 이거지. 이게 Q2지. 이때는 일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열 에너지를 방출하지. 방출한 열 에너지 얼마야? Q4야. 그 Q4만큼이 요만큼이지. 그럼 실제로 일을 한 역학적인 일의 양은 얼마야? 이거하고 이거 같다며. 이건 또이또이잖아 그냥. 이거 누가 더 많아? Q2가. 그럼 얼마 했어? 이만큼 일했다고. 이거를 통합과학 때 니네가 어떻게 배웠냐면 다음 장에 넘어가 봐. 이렇게 배웠어. 고열원에서 에너지가 졸라 많이 나오는데 그 졸라 많이 나오는 거를 일단 전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일부는 뭐를 해? 일을 하고
그리고 남는 에너지를 저열원으로 내보내. 그러면은 여기로 따지면은 어떻게 돼? 기체가 총 받은 에너지 양이 얼마야? Q1, Q2만큼 받았지. 그리고 얼마만큼 방출했어? Q3, Q4만큼 방출했지. 그거의 차이만큼만 뭐 했어? 일했지. 그래서 니네 이렇게 배웠잖아.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Q1만큼의 에너지가 이동하고 저열원으로 Q2만큼의 에너지가 이동할 때 해준 일의 양은 얼마가 된다? Q1-Q2가 된다. Q1-Q2가 된다. 기억 안 나요? 넌 이 문제 틀렸던 것 같은데 봐. 내 기억에. 아니 학교 시험이 아니라 내 문제에서. 나랑 내신 대비했던 문제에서 틀렸던 것 같은데. 아니, 누가 틀렸어. 이게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어? 이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니네가 생각해 봐봐. 이게 작동하려면 이게 가능하려면 여기서는 열 에너지가 나와야 되지. 여기로는 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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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와야 흡수하고 내보내서 이리로 갈 거 아니야. 이 법칙을 뭐라 그래?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할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할 거야. 열 에너지의 이동에 관련된 법칙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봐봐. 연력학 제2법칙 거기 70페이지 밑에 있어요. 저열원으로 무조건 열 에너지가 이동할 거기 때문에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기관의 열 효율은 뭐야? 열 효율. 받은 에너지 대비 일을 한 양이야. 그래서 이걸 수치적으로 쓰면 받은 열 에너지 대비 한 일의 양이야. 이게 100%가 된다는 거는 이게 0이라는 거지. 저열원으로 이동한 열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열 에너지는 스스로 이동하는데 항상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거스를 수가 없다. 고열원에서 항상 저열원으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했을 때 여기는 열 에너지가 많았고 여기는 열 에너지가 적었잖아. 그럼 여기 열 에너지가 많으면 이쪽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기체 분자가 있었어. 기체 분자가 쫄라 빨리 움직이겠네? 그치? 근데 여기는 쫄라 늦게 움직이겠네? 이게 여기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되겠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럼 열 에너지가 여기는 줄어들지만 여기는 늘어나지.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물질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물질들이 활발하지 않지만 조금 둔해지지, 그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야.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내가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쏟은 것도 굉장히 질서정연할 거야. 왜? 이쪽은 다 물이고 이쪽은 잉크방울만 있고. 그치? 근데 항상 어떻게 돼? 퍼져나가서 다 섞여버려. 더 무질서해지지. 그치? 이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 고열원에서 저온의 물체, 저열원으로 이동하지만 저절로는 반대로는 안 일어난다. 알겠니?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의 이동은 스스로 일어나지만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의 에너지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역과정이라는 거랑 비가역과정이라는 거 한번 볼게. 가역과정은 역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근데 비가역 과정은 외부에 변화를 남기지 않고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각각 설명 보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진자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만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라는 것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린다. 그러면 이런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이라는 게 있을 때 열 에너지의 이동은 가역이다, 비가역이다. 비가역이다.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의 이동은 스스로 일어나지만 저에서 고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비가역적이다. 그래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 중에서 1로 전환되는 비율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열기관에 공급된 Q1하고 Q2 각각의 값을 보면은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공급된 양이 Q1이고 열기관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한 양이 Q2야. 그때 그 차이만큼 뭐 하는데? 역학적인 일을 하는데 열기관이 일을 하는 동안 방출되는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Q2가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밑에 보면은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다른 기관이 있어. 이 카르노 기관은 뭐다? 얘는 단열 과정과 등온 과정으로 이루어진 열기관입니다. 이론적인, 이상적인 열기관이야. 실제 존재하는 열기관이 아닙니다.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효율이 결정되고 같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실제 이런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이런 열기관이 있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열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 그 위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나와 있지. 1-T1분의 T2. 제가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 T1분의 T2가 0이어야 되지. 그러려면 T1이 무한히 크거나 T2가 0이 되면 되는데 온도가 0인 게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지. 그리고 온도가 무한히 큰 게 가능하겠니? 거의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100%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요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열역학 제2법칙의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71쪽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기체가 아니 시험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너는 화학을 어떻게 하겠니? 성민아? 어? 집에서 자다가 나온 거 아니야? 앉았어? 1번 기체가 단면적이 0.1제곱미터인 실린더의 한쪽 면에 100N per 제곱미터의 일정한 압력을 가했더니 부피가 팽창해서 0.2m 밀려났다. 자, 그럼 기체가 팽창하는데 한 일회양 W는 어떻게 한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길이 변화. 이렇게 되겠지? 그냥 숫자만 쓰면 돼. 압력 얼마? 단면적? 델타 X는 얼마? 자, 얼마예요? 그러면 2 뉴턴 미터니까 2줄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A, B, C, D, A 과정이라고 나와 있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과정이래. 각각의 과정 밑에다가 어떤 연력학 과정인지 씁시다. 자, A에서 B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D, A 과정을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외부의 일을 하는 과정. 외부의 일을 하는 과정이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과정? 커지는 과정. 고르면 어디야? A에서 B. 그치?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일을 받는 과정을 골라라 이러면 C에서 D. 자, 요 녀석은 등온인지 등적인지 단열인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지? 뭐? A에서 D가 뭐야? 등적. 그지?
D에서 A가 등적. 그 다음에 B에서 C가 등적. 그치? 그 다음에 C에서 D는 등압. 이렇게 세 가지는 과정을 알 수 있지? 압력이 일정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크기가 동일한 재질의 용기 속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AB의 기체 분자들과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B의 내부 에너지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고 온도는 누가 높은지 설명하시오. 자, 내부 에너지는 뭐였어 아까? 내부 에너지는 총합이야. 그러면은 왼쪽에 A쪽은 총합이 어떻게 되고 B쪽은 총합이 어떻게 되니? 2, 4, 3, 2, 2, 3, 3, 2. 몇? 22? 얼마야? 16에다가 6이잖아. 16에 6이잖아. B는요? 아우, 더 셈을 못해. 24야, 20이야. 아우, 더 셈을 못해. 자, 그럼 내부 에너지 누가 더 커?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A는 분자가 몇 개야?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B는요? 누가 더 커? 자, 이러면 온도는? 온도? B가 더 커.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큰 쪽이 온도가 높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쉬운 문제는 넘어가 봅시다. 자, 8번. 오른쪽 그림은 가는 빵 봉지를 냉장고에서 꺼낸 직후이고요. 나는 시간이 지난 후 가의 봉지가 부풀어 오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봉지 속의 기체의 압력과 기체 분자수는 일정했다. 무슨 과정일까? 이거 빵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 팽창인데 내가 무슨 과정이냐고 물어봤으면 뭐 해야 돼? 등압, 등온, 등적, 단열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지. 뭐예요? 등압이야? 등압이야? 아니 등압이냐고. 등압이야? 내가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맨날 갸우뚱 하고 있어. 좀 자신감을 가져. 압력이 일정하대잖아. 내 문제 좀 읽으라고 제발. 등압이잖아. 등압. 등압 과정. 그럼 등압 과정은 식이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 U는 다 써야지. 뭘. 야, 다 쓰는 건 등압이고 단열은 Q만 없애고 근데 이거 식 다 쓰는 거 내가 시험 볼 거야. 등적은 W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등오는 델타 U를 없애고 하고 있네. 자, 그러면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네, 등압 과정이요. 자, 팽창했네요. 팽창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오케이, 일을 했어요. 얘가 양수죠. 그럼 요 녀석은요? 음수죠. 그러면은 얘가 냉장고에서 꺼냈으니까 빵이 온도가 낮겠네? 빵이 저열원이네? 주변이 고열원이네?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안 해? 해요. 그거에 남는 차이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근데 등압 과정인데 등압 팽창이잖아. 아까 등압 팽창 어떻게 그렸지? 등온선, 등압 팽창. 온도 어떻게 되지? 증가.
온도 증가. 이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등온선. 등온선이 위에 있으면 온도가 높다. 온도가 증가.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는 이렇게 써봐봐.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써봐봐. 열을 가해주면 그 가해준 값이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팽창하는 데도 쓰인다. 우리 앞에 거기 넘어가면은 등 앞 팽창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어. 열을 흡수하면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 일부는 부피 팽창. 기억번 틀렸어요.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 맞아요. 정답은 4번. 너무 쉬워. 진짜 이 과정만 이해하면 진짜 쉬워. 알겠지? 이 각각의 4가지 과정, 아까 등 앞, 등 온, 등적, 단열, 압력과 부피 그래프 그렸었지. 그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석만 하면은 금방 풀려. 제발 복습 좀 해라 대신에. 끝나는 게 뭘 끝나. 21번. 21번.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피스톤이 단면적이 0.2제곱미터인 실린더의 한쪽 면에다가 105가 아니라 저거 10의 5제곱이야. 10의 5제곱이에요. 10의 5제곱. 10의 5제곱 뉴턴 퍼 제곱미터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때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실린더에 Q의 열을 가했을 때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밀려난다. 자, 여기 다 과정이 나와 있네. 무슨 과정이지? 등압 과정. 그림 나는 등압 과정입니다. 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밀려났다니까. 부피가 팽창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을 고르래. 자, 압력 얼마? W는 P 곱하기 델타 V에서 P는 10의 5제곱 뉴턴 퍼 제곱미터.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 0.2제곱미터. 얼마 밀려났어? 0.5. 이거 얼마지? 나 이거 0.1?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뭐야? 만줄이네. 만줄. 요만큼 일을 했지?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동안 내부 에너지가 2400줄만큼 증가하였다. 이때 기체에 가한 열 에너지가 몇 줄인가? 자, 이거 무슨 과정? 등압 과정. 등압 과정 내부 에너지랑 식 써봐봐. 델타 U는 Q 빼기 W. 나 얼마만큼 일했다고? 일했다고 내가 물어봤는데 뭘 2400을 얘기하고 있어. 내부 에너지 얼마 증가했다고? 2400. 아니, 뭐 말을 듣는 거니? 먹는 거니? Q는 얼마? 12400줄만큼 뭐 했다?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 됐지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34번.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D, A 순서로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34번. A, B, C, D, A 순서로 움직인다. 그러면 A, B, C, D, A 각각 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써보자. A에서 B는 등적, B에서 C는 등압, C에서 D는 등적, D에서 A는 등압. A에서 B 과정 등압, 등적. 등적이지? 있지? 등적 과정이니까 온도 올라간다. 맞아요.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팽창하지? 외부의 한 일의 양은 민넓이 얼마? 9 곱하기 300. 그러면 얼마? 2700. 틀렸네? 정답은 2번. 나머지 다 봅시다. C에서 D 과정 등적이지? 등적인데 뭐가 감소하는? 압력이 감소하는. 그치? 그러면은 요 그래프 그냥 여기 항상 이게 그냥 P하고 V야. 무조건 그래프 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뭐야? 아래로 내려가지, 그치? 아래로 내려가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거 맞아? 3번은 맞아. 4번에 D에서 A 과정 어떻게 됐어? 팽창이야, 압축이야? 압축이지. 압축이니까 뭐야? 열 방출. 1회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는 총 1800줄의 열을 흡수한다. 1회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는 1800줄의 열을 흡수한다. 이 1800줄의 열을 흡수한다는 건 뭐야? 자, 너네 아까 내가 스털링 엔진 했니 안 했니? 했지. 그러면 실제로 기체가 흡수한 열이 그대로 다 1로 바뀌는 거지. 왜? 얘는 다시 처음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잖아. 그러면은 얼마만큼을 흡수하는 걸까? 응? 야, 그걸 알아야지. 이게 오늘의 완전 꿀 과정인데? 제일. 응? 자, 올라가지? 얼마 흡수해? 몰라. 흡수하니? 어? 흡수해? 얼마 흡수해? 몰라? 어? 몰라? 알아 몰라? 야, 이거 무슨 과정이라고? 등압. 흡수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얼만데?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부 에너지 얼마나 변하는데. 내부 에너지 얼마나 변하는지 모르잖아. 흡수 방출? 방출 얼마 방출해? 알아. Q1. 똑같잖아. 그치? 얘는요? Q2야? 진짜? 확실해? 몰라요. 얘는 왜 모를까? 니네가 거기다 등원선을 그려봐. 등원선을 그려봐 한번. 등원선을 그려봐. 등원선을 그려봐. 어떻게 돼? 아이고. 다 달라. 온도가 다 달라. 내 지점이. 왜? 여기랑 여기랑 등원선이 되려면 여기가 300에 1이었지. 그럼 여기는 10이면 어떻게 돼야 돼? 부피가 10이면? 압력 300에 부피가 1이었잖아. 근데 부피가 10이 됐어. 10배 됐어.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 10배 줄어야지. 30이 돼야지. 근데 아니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총 흡수한 열 에너지는 요만큼이지. 총 방출한 열 에너지는 이만큼이지. 그거에 차구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아왔지. 그러면은 각각의 과정에서 일단 요거하고 요거는 동일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갔어. 여기에서 이렇게 갔어. 해준 일의 양 얼마? 요만큼. 받은 일의 양 얼마? 900이야? 요만큼 받은 일의 양은? 그지? 그럼 그거에 차이만큼 흡수해서 일을 했겠지. 원래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왔잖아. 원래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0이 된다 이거지. 처음으로 됐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기체는 1800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거를 1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거 끝났고요.